자, 이번 시간에 그러면 교재 663쪽에서 자, 법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게 이제 우리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일반법은 없다 그랬잖아요. 일반법은 없지만 이게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법이긴 해요. 그래서 이 법의 이제 보상에 관해서 쭉 정해놨는데 너무 법 이름이 길으니까 뭐 공익사업법이라고 약칭하기도 하고 토지보상법이라고 약칭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 법에 그래서 이 법에 보면 재산권 보상을 뭘 해주냐? 재산권 그 자체의 피해를 보상해주고 재산권 자체만 보상해주는 게 아니라 아래 보면 부대적 손실도 보상해주도록 돼 있어요. 뭐 이사비라든지 그런 것도 보상해준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관련해서 판례가 있어요. 응? 네, 판례 보세요. 자, 판례 1번은 위에 두 줄. 적법한 건축물만 보상해줘요? 아니다. 위법 건물도 무허가 건물도 보상해준다는 겁니다. 응? 여기 공익사업 한다라고 지정되기 전에 지정고시가 있기 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도 보상해줍니다. 응? 그래서 1번 우리가 헷갈리기 쉬워요. 적법한 건물만 보상해주는 것처럼 아니다. 보시면 적법한 건축허가 받아 건축된 것인지 관계없이 여기가 공익사업 시행할 지역이다라고 사업인정 고시가 되기 전에 건축된 거기만 하면 보상 대상이 된다. 1번 매우 중요. 자, 그 정도 하고 밑에 쌍가루 2번 부대적 손실이라 해서 1번 실비변상적 보상이냐 읽고 지나가세요. 이사비 같은 거 또 일을 못해 그 공익사업 때문에 뭐 사업장이 옮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사이에 일을 못하게 돼서 임금 손실 이런 거 생기는 것도 보상해준다. 근데 정신적 피해는 보상해준다 그랬어요? 안 해준다 그랬어요? 안 해주고 있다 그랬죠?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자, 쌍가루 3번 간접 손실 보상 나오죠? 우선 간접 손실이 뭔가 하는 뜻을 먼저 보시려면 첫째 줄 끝에 사업 시행지 밖에 이게 결정적인 키워드. 그러니까 공익사업 시행하는 지역 안에 있는 재산 피해는 당연히 보상 대상이에요. 그죠? 근데 공익사업 시행 지역 밖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피해 주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 간접 손실. 응? 자, 둘째 줄 끝에 대법원은 이러한 간접 손실도 헌법 23조 3항이 정한 무르바 보상에 포함되는 거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 표로 이렇게 해서 뭐 이직자 보상 이런 거 쭉 정리해놨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다 법 규정들이니까 읽고 한번 이해해 보세요. 자, 이거를 대표적으로 간접 손실을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공익사업으로 뭘 졌느냐? 공항 군사 비행장을 졌어. 예를 들어서 군사 비행장 건설. 그래서 비행장이 건설됐어. 응? 그러면 원래 여기 살던 사람들 공익사업 시행 지역 내에 있는 재산 피해는 다 보상해 주죠. 그런데 공항이 군사 비행장이 건설돼서 여기 근처에 뭐가 있어? 돼지 농가 있어. 돼지 농가. 응? 돼지 키우는 사람. 이 사람은 안 떠나도 되죠. 재산 뺏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 군사 비행장 건설 비행기 뜨고 내리니까 소음 피해 어마어마하고 돼지들이 병들고 소음 피해 때문에 그리고 막 임신도 못하고 수태도 안 되고 새끼 떨어지고 막 크지도 않고 이런 피해 생겨. 근데 이거는 사업 시행적 밖에 미치는 피해 이런 걸 간접 손실이라고 그러고 이것도 어떻게 될까요? 이 피해가 이 군사 비행장 건설 때문에 생긴 피해다라는 게 명확하다면 이것 때문에 이런 피해가 생긴 거다. 인과관계가 있고 어느 정도의 피해인지 다 계산해낼 수 있다면 보상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간접 손실. 그래서 우리 이 법이 정한 간접 손실 보상에 관한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놓고 판례로 바로 가보세요. 판례 1번을 매우 중시하세요. 판례 1번. 판례 1번의 키워드는 뭐로 잡느냐면 잔여지 수용 청구권. 요거를 키워드로 삼으세요. 요거 중요한 판례. 그러면 잔여지니까 쉬운 말로 하면 뭐야? 짜투리 땅이야. 남은 땅.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 보자. 여기다가 그냥 대입시켜 보자. 응? 자, 개인 땅이 이 A 땅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군사 비행장으로 건설을 이 공익 사업으로 군사 비행장 건설하면서 여기까지가 비행장 건설 지역이래.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개인 땅에 이만큼은 강제로 수용을 당했어요. 뺏기고 땅값 보상 받았어. 근데 A 입장에서는 요 짜투리 땅 이게 잔여지야. 요거 남았는데 이거 자기 A 이거 자기도 쓸모가 없는 거래. 이제 요만큼 남은 땅 뭐 하냐? 그래서 이거 마저 뭐야? 마저 가져가고 이것도 보상해 줘라. 응? 아예 나 다 받았고 딴 데로 떠나게. 응? 뭐 이렇게 그게 잔여지 수용 청구권이야. 응? 자, 남은 땅도 마저 수용해 달라. 응? 잔여지 수용. 근데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자, 넷째 줄에 보니까 어떤 성격의 권리래요? 응? 형성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대. 응? 좀 구급 시험에서는 좀 내가 좀 그렇긴 한데 형성권의 성질. 그럼 형성권이란 권리가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셋째 줄에 뭐야? 이 권리를 갖게 되는 자가 청구만 하면 바로 법적인 효과가 생기는 거야. 상대방의 동의 필요 없는 거야.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해서 바로 발생하는 거죠. 응? 자, 뭐 그런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잔여지 수용 청구를 어디다 해?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한단 말이에요. 일단은 토지수용위원회 해가지고 근데 토지수용위원회가 안 받아들인대. 이 잔여지를 마저 수용해달라는 청구를 안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대. 그러면 거기에 승복 못하면 무슨 소송하래요? 응? 여섯째 줄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는 거라서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 더 줘 하고 소송해야 된다. 응? 이게 가장 중요 부분이군요. 자, 잔여지 수용 청구는 사업 시행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다? 토지수용위원회한테 청구를 하는 거다. 응? 근데 토지수용위원회가 거부한대. 안 받아준대. 그러면 무슨 소송해야 된다? 토지수용위원회가 거부 결정한 걸 취소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걸 갖고 항고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 보상금 더 달라는 그런 내용의 청구로. 이건 이제 보상금 증감 청구송은 뒤에 공부할 거야. 응? 뒤에 공부할 건데 그래서 이따 공부하면 더 알게 돼요. 그래서 이른바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가 거부 결정을 갖고 취소해달라 이렇게 싸울 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해서 보상금 더 달라 하는 이제 소송으로 제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아주 중요. 예. 1번을 매우 중시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 또 중요. 3번은 여러분 그러니까 건물이야, 건물. 이거는 이제 땅이라고 생각했잖아. 이거는 아까 땅. 근데 이렇게 보자. 요거를 집으로 표현해 보자. 여기가 이제 군사 비행장 공익 사업 하는데 개인 건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집. 응? 건물이야. A 건물. 근데 A 건물의 일부분만 수용이 된 거야. 공익 사업 시행 지역에 포함이 돼서. 그러면 A 건물 그러면 이제 요만큼만 잘린 거니까 여기다 뭐 담벼락 새로 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이것도 보상해 줘야 돼. 담벼락도 공익 사업 때문에 새로 담벼락 설치해야 되잖아. 그런 것도 주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 건물 요거 수용한 거 땅과 건물 수용 요거만 보상해 주면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지. 뭣도 해줘야 돼. 아니 이 건물이 원래는 이만한 건물이었는데 요 부분이 잘림으로써 어떻게 될까? 건물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잖아. 근데 건물 가치 하락은 뭐 때문에 생긴 거야? 공익사업 때문에 생긴 거야. 그러니까 핵심은 3번의 핵심은 셋째 줄 뭐예요? 그 남은 건물의 가치 하락까지 그것까지 보상을 해줘야 맞다 이거지. 응? 공익사업 때문에 이 남은 건물이 가치가 떨어졌단 말이야. 그것도 보상해야 맞다. 이게 판결 3번. 그 다음에 4번, 5번이 같은 취지입니다. 4번, 5번 한 대 묶어서 자 4번을 보면 일단 밑줄 친 거 보니까 이렇게 공익사업 때문에 사업 지역 밖에 이제
미치는 간접 손실에 대해서 두 번째 줄 법에 보상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대? 응? 셋째 줄 공익사업 시행으로 그러한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려는 걸 쉽게 예상할 수 있었고 그 피해 범위, 손실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뭐야? 관련 규정, 응? 유추 적용해서 보상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취지에 따라 5번. 자, 5번을 보니까 키워드가 뭐냐면 밑줄 친 데 봐. 수산업협동조합 나오고 위탁 판매 수수료 수입 상실. 응? 이게 간접 손실이라고 보고 법에 보상하도록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보상해야 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응?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례를 뭐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사례야.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다고 쳐. 그러면 여기는 바다, 여기는 육지. 그래서 여기 마을이 있어. 어촌 마을이. 응? 어촌 마을. 마을 사람들이 뭐 하냐? 여기다가 뭐 굴 양식장 뭐 받아서 굴 양식 한다고 치자. 양식하고 있어요. 마을 주민들이. 그리고 이 어촌에서 이 양식한 굴은 여기 수산업협동조합이 있어요. 여기. 응? 수협. 여기하고 계약을 맺었어. 그래갖고 여기서 양식한 굴은 전부 다 수협으로 넘기고 수협이 알아서 팔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촌 주민들은 파는 거는 걱정할 필요 없어. 잘 키워서 키우기만 하면 돼. 양식을 해서 여기다 넘기면 수협이 알아서 팔아준다. 응? 그렇게 합의 계약이 돼 있는 거지. 대신에 이제 수협은 그 위탁 판매해 주니까 그 거기서 수수료를 얼마씩 받기로 하고 아마 한 뭐 장기간 계약을 했겠죠. 응?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가 뭐로 지정이 된 거야? 여기가 매립할 곳으로 지정해. 공유수면 매립사업 지역으로, 응? 매립하는 곳으로 지정이 돼서 여기 바다를 메우는 사업을 해. 그러면 어민들은 양식장 못하게 되죠? 어민들은 당연히 보상 나옵니다. 응? 그래서 보상을 받았어.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수협이 이제 이 양식된 굴 위탁 판매해 주기로 하고 수수료 얻기로 됐는데 그거를 이제 못 얻게 된 거 아니야. 이때 이 수협이 그 위탁 판매 수수료 얻지 못하게 된 피해, 응? 그거를 물어보는 거야. 간접 손실이라고 보고, 응? 이 간접 손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법에서 보상하라고 규정이 없지만 비슷한 그 보상에 관한 간접 손실 보상에 관한 비슷한 규정들 유추 적용해서 보상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서 4, 5번을 같이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주제 공사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 그래서 자 손실보상의 기준 쌍그룹 헌법 동그라미 1번 무슨 단어가 키워드? 아까 읽었죠. 헌법 23조 3항은 23조 3항 통째로 기억하면 공공필요에 의한 뭐예요?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어떻게 보상해 주래?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키워드는 정당한 보상입니다. 응? 헌법은 어느 만큼 보상해 주라고 써 있어? 정당한 보상을 해주래. 근데 도대체 정당한 보상이 너무 막연해. 그래서 이제 이 정당한 보상이 어떻게 하는 보상이냐를 두고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설이 2개 있어. 첫째 줄 그냥 읽어봅시다. 상당한 보상을 해주면 된다. 상당 보상설. 두 번째 완전 보상설. 응? 이렇게 있는데 핵심 둘째 줄 통설 판례 모두 뭐로 의미한다고? 완전 보상을 의미. 응?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야? 뺏긴 수용된 재산의 객관적 재산 가치를 다 완전히 보상해줘야 된다 라는 완전 보상. 그러면 키워드는 둘이야. 자, 헌법은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돼 있다. 정당한 보상의 의미에 대해서는 완전 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이거죠 핵심은.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읽어봅시다. 밑에 판례 1번 1번은 헌재, 2번 대법원. 헌재든 대법원이든 다 뭘 의미하는 거로 봐? 완전 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번을 읽어볼까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이란 두 번째 끝에
원칙적으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해야 된다는 완전 보상을 뜻하는 것이며, 자, 특히 밑줄 친 거 조금 어렵습니다. 예, 완전 보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상 금액뿐만 아니라 보상의 시기나 방법 등에 있어서도 어떠한 제한을 두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한다. 응? 여기까지 잘 위에 두고요. 그 다음에 2번, 우리 대법원도 헌법이 말하는 정당한 보상은 완전 보상을 의미한다 라고 하면서, 다만 둘째 줄 끝에 투기적인 거래에 의해서 형성되는 가격은 정상적인 객관적 재산 가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보상 대상에서 빼는 거, 배제한다고 해요. 완전 보상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며, 자, 공익사업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 자, 이게 핵심 넷째 줄.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땅값 올라가지고 공익사업 시행으로 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 요게 키워드. 요거는 완전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거라고 볼 수 없다. 그러면 2번 판례를 간단히 요약하면 2번 판례는 대법원인데, 대법원도 헌재와 마찬가지로 헌법이 말하는 정당한 보상은 완전 보상을 뜻한다. 이게 하나. 근데 두 번째, 그러나 넷째 끝에 공익사업 시행 때문에 땅값 올라가지고 얻는 이익, 개발이익이라고 하죠. 그 개발이익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 가치로 볼 수가 없다. 응? 이거 중시, 그죠? 자, 3번도 비슷한 거니까 쭉 그 얘기가 나옵니다. 3, 4번까지. 그 다음에 4번 판례도 조금 봅시다. 밑줄 친 거 봐. 4번 판례에서 끝에 가면 밑줄. 헌법 23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 해줘야 된다는 원칙이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개별적인 시가에 의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응? 그 정도. 아직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는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에 관한 얘기였다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국회가 법률로 보상의 기준을 또 정해놨습니다. 응? 그래서 법률이 정한 보상 기준을 보면, 자, 방가로 1번 보상액 산정 시, 그죠? 기준 시점, 그 문구 두 줄, 그 시험에 틀리게는 절대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상액을 정하는 시점은, 자,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 금액을 정할 때는 협의가 성립될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협의가 안 돼서 토지 수용인의 결정, 즉 재결에 의해서 정할 때는 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 금액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두 줄. 자, 방가로 2번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상액을 정함에 있어, 자, 첫째 줄 밑줄,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걸 밑줄 치고 읽어보게요. 첫째 끝에 보니까 가격의 변동이 생겼죠? 가격의 변동 생긴 원인이 뭐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것 때문에 가격의 변동이 생겼어요. 그러면 오른 거 생각해봐. 그러면 그거 보상액 정할 때 오른 거 고려한다? 아, 그건 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거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반대로 어떻게 돼요? 둘째 줄, 당해는 뭐 해당이란 뜻이에요. 응? 해당 공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 응?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는 뭐겠어요? 해당 공익사업은 관계없는 다른 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 가격 오른 거 있죠? 그거를 개발이익이라고 부르는 거야. 가격 오른 걸. 응? 그거는 어떻게 돼? 배제하지 않은 가격으로 평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보상 금액에. 응? 아주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데 오른쪽에 이제 판례로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취득하는 토지라고 제목 달았죠? 그리고 땅 수용하는 거야. 공익사업을 해서 땅 뺏는 거야. 그럴 때는 땅값 보상, 뭘 기준으로 보상한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한다. 왜? 그러면 공시지가가 정부가 매년 매겨놓는 땅값입니다. 응?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 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해놨을까요? 괄호 속에 있어. 개발이익을
보상에서 빼기 위해서예요. 개발이익이 뭔 뜻이라고요? 해당 공익사업 때문에 가격 오른 거 있잖아. 그거는 그 토지 소유자의 노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공익사업 때문에 가격 오른 거잖아. 그거는 일종의 보상해주면 불로소득 챙겨가게 하는 거야. 그거는 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자. 그러니까 땅을 수용하고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줄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확히 말하면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데, 그래서 셋째 줄까지 가면 가장, 그러니까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되, 거기다가 뭐뭐뭐 또 플러스 알파 해줘요. 고려해줘요. 응? 해당 넷째 줄, 해당 토지의 이용 계획, 응? 또 뭐야? 응? 무슨 집가 변동률, 다른 지역에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땅값 오르고 하는 거 있잖아. 집가 변동률, 또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토지의 모양, 응? 뭐 환경 이런 거 다 참작해서 고려한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해서 시험에 이런 요거 나온 적 있어요. 다음 중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 그 보상금 정할 때 고려하게 돼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여기 뭐뭐 고려해요? 뭐 물가 상승률도 고려하고, 그죠? 이런 거 고려하죠. 정상적인 집가 변동률도 고려하고. 그런데 예전에 시험 나온 건 사업 시행자의 재산 상태, 응? 이거 고려해? 그럼 이거 고려하면 웃기잖아. 사업 시행자가 돈이 많은 사업 시행자면 보상금 많이 주고, 돈이 별로 없는 사업 시행자는 보상금 적게 줘도 되고, 말도 안 되죠. 또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으로 얻는 이익, 얻는 수익, 이것도 고려해요. 사업 시행으로 이익을 많이 보면 보상금 많이 주고, 응? 이익 적게 보면 보상, 이런 게 시험 문제 낸 거야. 이거는 여기 고려할 사항이다 아니다? 고려할 사항 아닙니다. 보상금 정할 때.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읽어두고요. 응? 이거 정리하면 요 3번을 정리하면, 자, 땅을 공익사업한다고 수용, 즉 강제로 뺐고, 땅값 보상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 때 공시지가 플러스 알파 고려해가지고 정한다는 거예요. 응? 따라서 자, 이것도 한번 이런 설명을 한번 해보자. 자, 특히 이제 땅값 오르는 건 뭔가 좋은 시설이 설치되거나 할 때 땅값 오르겠죠? 혐오 시설 들어오면 또 오히려 떨어지지. 응?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A 땅값, A, 여기 B 이렇게 다 땅 소유하고 있어요. 응? 그런데 아직은 여기 뭐가 무슨 사업한다고 발표는 아직 안 났어요. 근데 소문이 나. 뭐가 소문나냐? 여기 시청이 옮겨온대. 시청이 이전한대. 소문이 나. 그러면 어떻게 돼? 시청이 옮겨오면 여기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청이 이쪽으로 새로이 청사를 짓고 이전해 온다. 누가 소문을 냈는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안 되지, 소문이 나기 시작해. 근데 애초에 매년 연초에 땅값 다 결정 난단 말이야. 정부에서 땅값 매겨놓는데 A 땅, B 땅이 다 똑같다고 칩시다. 면적이나 가격이 똑같아. 그러면 그냥 편의상 A 땅, B 땅 100원으로 결정이 됐다고 치자. 연초에 100원짜리 땅으로 매겨졌어, 공시지가가. 그런데 이후에 소문이 나기 시작해. 여기 시청이 옮겨온대. 이전에 온대. 근데 정확히 어디에 이 사업 지역이 어디로 딱 정해질지는 아직 모르는데 시청이 이전에 온대요. 소문이 나니까 땅값이 오르기 시작해. 그리고 오르더니 한 7월쯤 됐는데 어떻게 했어? 7월 이때쯤 가니까 3배 뛰었다고 할까? 300원이 됐어. 3배가 뛰어 있었어. 그러더니 진짜로 어떻게 됐어요? 이때 발표가 된 거야. 여기 시청 이전이 확정 발표됐어요. 옮겨온다고. 응? 발표. 그러면서 어디로 옮겨오냐까지 다 확정 났어. 그래갖고 여기로 온대. 여기로 시청이 들어선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A나 B나 좋아했지. 100원짜리 땅인데 이렇게 올랐어. 시세가.
300원이 넘게 거래되고 있어. 그럼 이 사람들한테 이 A 땅 수용해요? 그럼 A한테 300원에 보상해줘? 그럼 A는 가만히 앉아서 3배의 이익을 보잖아. 원래는 100원짜리 땅인데 300원에 보상금을 받으니 자기 노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공익사업 시행 때문에 그냥 불로소득 챙기게 되잖아. 그래서 이 300원으로 보상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상해줘? 그러면 요 공익시청 이전한다고 확정 발표되기 바로 가장 이전에 가까운 시점에 정부가 매긴 땅값 100원 플러스 아까 말한 대로 뭐 정상적인 물가 상승률, 집가 변 다른 지역의 뭐 정상적인 집가 변동 이런 거 알파해 가지고 보상해 주는 거예요. A. 응? A는 뭐 별로 좋은 일도 없어. 이런 정도로 보상 받는 거죠. 응? 따라서 이렇게 해야 불로소득을 차단한다. 그럼 막 투기하고 이런 걸 막는다. 응?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제도를 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응? 자, 그리고 이거는 여담. 따라서 우리 그 땅에다가 투자, 소위 말해서 투자, 좋은 말로 투자, 나쁜 말로 투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이때 땅 사면 돼요, 안 돼요? 이때 200원에 나왔어. 응? 200원에 나온 시점에 땅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응? 그죠? 제일 나쁜 거 끝까지 가서 300원까지 올라있는데 최고 높은 가격을 주고 샀어. 그 C가 이 A 땅을 샀어. 300원에. 손해나죠? 보상 쫓겨나오죠? 응?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전문꾼들은 그 이전에 이미 팔고 나가요. 그렇죠? 여기서 한 300원에 팔고 딱 튄단 말이야. 응? 엄청나게 이익을 남기고. 그럼 상투 잡는다 그러죠? 이게 멋 모르는 사람이 여기 와서 사는 거야. 이 시점에 가서. 응? 예, 안 되죠. 그리고 누구는 좋아? B는 좋아. 딱 뺏기지도 않고 땅 가격은 올라 있고 거기다 시청 바로 옆이야.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야. 뭐 그래서 정보가 중요해. 어디 땅을 사느냐. 시청이 옮겨온다는데 지역이 어디냐? 그 바깥의 땅을 사야지. 그 정보는 누가 잘 알아? 에? 이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들, 심사하는 지방의회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잘 알겠죠. 응?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정보를 이용해서 땅 사고 그러면 다 걸려요. 문제됩니다. 자기가 사면 안 되겠죠. 정보 원래는 정보를 이렇게 누설하면 안 돼요. 하지만 사람이 그럴까? 안 그럴 것 같아. 그죠? 응? 이제 뭐 올 연말에 모이면 친척들한테 이거 알고 있다. 야 그러면 어디에 있는 땅 하나 사. 뭐. 그죠? 그럼 부자 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런 게 현실이지 뭐. 정보가 돈이야. 응? 확실한 정보가. 자, 하여튼 그런 거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669쪽에 판례 1번을 보니까 거기 공익 첫째 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공익사업 시행으로 땅값 올라가지고 발생하는 개발이익 이렇게 나오죠 시작이. 그 땅 소유자의 그 노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익이 아니잖아. 그죠? 그거는 뭐야? 그 토지 소유자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면 안 될 성질의 것이다. 응? 따라서 뭐야? 1번 개발이익. 그래서 끝에 어떻게 했어요? 개발이익은 완전 보상 범위에 포함되는 손실이라고 볼 수 없어서 법이 어떻게 해놨어? 이걸 빼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 산정하게 해놨죠? 그래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한 거 헌법이 정한 정당보상 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다. 그랬죠? 1번 판례 되게 중요한 판례래요. 그 왜 이런 걸 다 소송하고 막 했을까요? 대법원 헌재가 다 판정했는데 보상받은 사람들이 다 불만이 있는 거예요. 공시지가가 현실 시세를 잘 반영을 못하고 있잖아요.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정하니까 시세하고 많이 차이가 나. 그러니까 시가대로 보상해달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 되게 낮게 매겨져 있는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해서 자기가 헌법이 말하는 정당한 보상 못 받았다. 그래갖고 다 문제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헌재도 그렇고 뭐라 그러냐면 여기 나왔듯이 이거는 불로소득을 빼기 위해서 한 제도로서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금을 정하도록 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 공시지가가 너무 현실 시세를 반영을 잘 못해서 너무 낮게 매겨지는 게 이게 문제다. 그래서 그거를 뭐야? 정부가 공시지가를 좀 시세에 근접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는 언급을 합니다. 응? 그런데 어떤 정부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공시지가를 계속 높여가면 어떻게 될까요? 시세에 가깝게. 그러면 세금이 땅 보유세, 토지세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 매기고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 보유세 기준이 돼요. 그리고 세금 올라. 그럼 막 세금 폭탄이라고 또 야당은 막 때리고 이게 표에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어려운 거야. 그죠? 그래서 원래 그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거를 이제 이 현실 시세하고 이 공시지가가 너무 격차가 큰 거 이거 개선해 가려고 연차 계획을 세우고 공시지가를 이렇게 상향하는 걸 목표로 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공격하잖아. 예, 뭐 세금 폭탄 씌워가지고 그래서 표 떨어지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어느 정부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비정상적 상태가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수용당한 토지 소유자들은 맨날 불만이고 이런 이렇게 정상화돼야 되는데 참 뭐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예. 자, 그럼 1번 판례 매우 중요하고요. 비슷한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 4번 판례 보세요. 자, 4번 판례가 중요한데 아까 왼쪽에 보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 이거 있었죠? 그거와 연관돼요. 자, 4번을 첫째 읽어보면 토지 수용 보상액을 산정을 할 때는 해당 공인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 변동은 이걸 고려함이 없이 보상액 산정해야 된다. 그죠? 따라서 셋째 줄 택지개발 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과 더불어 그 지역의 땅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대. 응?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마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아니었나 보죠? 그보다는 주거지역이 아닌 뭐 농지로 그러니까 농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가 그 땅 가격이 낮게 매겨지는 그런 용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가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었대. 그러면 어떻게 돼? 땅값들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죠? 가격이 올라. 근데 그거는 거기 택지개발 사업 하는 것으로 승인이 떨어진 후에 그 아파트 짓기 위해서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가격이 오른 거야. 그럼 결국에 간단히 말하면 뭐 때문에 가격 변동이 생긴 거야? 해당 공익사업 시행 때문에 가격 변동 생긴 거야.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그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을 고려하면 안 된다. 하는 말과 똑같죠. 결론은.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 고려함이 없이 그 토지의 가격을 평가해야 된다. 4번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4번이나 6번이나 비슷한 거예요. 4번하고 6번 한번 6번도 분석해 보세요. 자, 공원 조성 사업 시행을 이게 공익 사업이야. 공원 조성하는 사업이야. 근데 원래 뭐예요? 일반 주거 지역이었는데 그 땅이 뭐로 바뀌었어요? 자연 녹지 지역으로. 어느 쪽 땅이 비싸요? 주거 지역일 때가 땅값이 더 비싼 거죠? 그러면 이 공익 사업 시행으로 어떻게 돼? 가격이 변동이 생겼어. 땅값이 떨어진 거죠. 오히려. 그러면 떨어진 가격으로 보상금 정해야 돼? 아니면 원래의 주거지역에 따른 그걸로 보상금을 정해야 돼? 원래 거로 해야지. 공익사업 때문에 가격 변동 생긴 건 고려하면 안 되니까 원래의 주거지역 이거로 해서 보상금을 산정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원칙이 있잖아. 원칙이. 해당 공익사업 때문에 가격 변동 이거는 고려하면 안 된다 하는 원칙. 그거 관련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8번 체크하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B번 보세요. B번. 자 여기 시청 이전해 온다 하니까
A도 좋아하고 B도 좋았는데 A는 좋다가 말았어. 땅 수용당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 산정해서 받았죠. B만 땡 잡았어. 근데 문제야. 그러면 똑같이 공익사업 시행 때문에 땅값 오르는 이익이 생겼는데 A는 그 이익을 못 누리고 B는 땅 안 뺏기니까 수용 안 당하니까 그 이익을 그대로 가져간단 말이야. 이거 불평등한 거 아니냐? 얘는 땅값 오르는 이익을 그대로 가져가고. 이거 문제 삼았어요. 근데 8번 뭐라고 해요? 읽어보세요. 이게 B가 수용되지 않은 토지 소유자예요. 응? 수용되지 않은 토지 소유자는 개발 이익을 가져가게 된단 말이야. 응? 시청 이전으로 땅값 오르는 이익을 얘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얘한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해서 개발로 난 이익을 보상금액에서 빼버리는 거죠. 보상 안 해주는데 얘는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고 있고 이쪽이 불만인 거야. 얘는 그대로 개발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게 하면서 자기 거는 다 뺏는 거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8번. 다만 이제 이게 90년대 현재 결정이죠. 이후로는 이 사람들도 이제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을 어떤 경로로든 하여튼 국가가 어느 정도 흡수를 합니다. 어떤 경로가 있을까요? 일단 이 사람 땅이 원래 100원이었잖아요. 근데 만약 300원으로 올라 있다고 치자. 그죠? 그러면 시세가 300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팔면 어떻게 될까요? 300원에 팔았다고 쳐봐. 누구한테?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되죠. 100원짜리 땅을 300원에 팔았으니 양도 차익이 200원이 생겼죠. 거기 한 50% 정도는 양도소득세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100원은 양도소득세로 국가에 환원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익을 국가가 어느 정도로 걷어요. 그런 장치들이 마련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용하는 토지는 넘어가시고 자, 판례 1번 공부하세요. 판례 1번 1번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사업 시행자가 3년 이상 사용한 토지. 그 사업 시행자가 개인 땅을 3년 이상이나 사용하네. 그래서 해당 토지 사유자가 아예 그럴 것 같으면 뭐야? 아예 네 가져가라. 사업 시행자 수용해 가고 땅값 보상해 줘. 응? 그리고 청구를 했는데 거부당했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싸우려면 무슨 소송으로 싸우래요? 그는 누구를 상대로? 토지 소유자는 원래 지방토지수용회를 신청했는데 지방토지수용회가 거부했다고 그래서 지방토지수용회가 거부한 결정을 갖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직접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해서 무슨 소송?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이란 걸 청구했는데 증액 이거 청구 소송. 응? 원래는 토지 사용하면 사용에 따른 보상금을 주거든. 근데 이제는 야 이걸 수용해 가고 보상금 더 달라. 이런 식으로 청구해야 된다. 1번 꼭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공부하세요. 판례 2번도. 그 밑에 2번 또 있죠? 응? 2번은 밑줄 쳐놨죠? 뭐라고 돼 있어? 2번 없어요? 음책에는? 아, 그렇게 바로 나와요? 아, 이게 새 책에만 있는 거 그럼 넣어놨네. 이게 2016년도 대법원 판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농지 개량 사업 시행 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사용에 관한 승낙을 했어도 그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은 바가 없다면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공익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한테 허락은 받았어. 토지 이거 그 사용에 관해서 승낙은 받았는데 그 토지를 공익사업을 해서 사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허락은 받았지만 보상을 해준 적이 없대.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그 보상 안 해주고 토지를 사용한 것은 부당한 이득을 얻은 거다. 이런 취지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해야 돼? 부당 이득을 얻었으니 부당 이득 반환해달라고 청구 소송하면 청구받으면 반환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사업시행자는. 그런 취지 정도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671쪽에 방가로 5번 여기 체크요.
건축물, 임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라고 있죠? 자, 우리 한번 법 좀 읽어봅시다. 자, 건물이라든지 임목은 뭐예요? 뭐 심어져 있는 나무예요. 응? 나무,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을 만약에 그 재산 소유자가 이제 이주를 해가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 그 마당에, 내가 우리 집에 마당에 감나무가 있었다. 큰 좋은 감나무가 있었는데 여기가 수몰지구가 됐다. 이주를 해야 돼. 떠나야 되는데 감나무도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심은 거야. 파가지고 가고 싶다. 그럼 그 이전하는데 비용도 보상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전료도 보상해줘야 된다. 응? 또 뭐 우리 공익사업 때문에 소, 돼지 키우다가 딴 데로 이전해야 돼. 그럼 소, 돼지 이동시키는 비용도 다 보상해줘야 된다 이거죠. 응? 다만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다만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하게 되면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아니면 이전비가 그 물건 가격보다 더 많거나 더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해당 물건의 가격만큼으로 보상해야 돼요. 여기 마지막 줄,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이게 예전에 딱 2004년인가 언제 한번 나왔어요. 이거를 해당 물건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당 물건의 가격만큼으로 보상하라고 규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보면 자, 방가로 10번 보세요. 방가로 10번. 영업을 폐지 내지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 응? 그러니까 이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사업 시행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이제 딴 데로 옮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영업을 잠시 쉰다든지, 아니면 이참에 영업 접자, 폐업을 해가지고 발생하는 피해는 보상을 해주게 돼 있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영업을 폐업할 때 보상금 주는 거하고, 잠시 휴업, 쉴 때 영업 못한 기간만큼 휴업을 하는 데 대해서 보상해줘. 어느 쪽이 보상금이 많겠어? 폐지했을 때, 폐업했을 때 보상금이 많이 나오겠죠? 관련해서 판례 1번 보세요. 판례 1번 보면 자, 영업손실 보상할 경우 영업 폐지로 볼 거냐 휴업으로 볼 거냐 구별하는 기준, 이게 제목이에요. 자, 영업손실 보상의 경우 영업 폐지로 볼 거냐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 실제로 이전했느냐 아니면 이전이 가능하냐, 뭘 기준으로 한다? 예. 셋째 줄,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이걸 갖고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가 공익사업 A가 요 안에서 영업하던 사람인데, 여기가 공익사업 시행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되니까 얘 부근에 다른 장소로 옮겨갖고 똑같은 영업 할 수 있는데, 얘가 그냥 이참에 접는데, 그러면 이거 뭐로 봐요? 폐지로 봐요? 휴업으로 봐요? 휴업으로 보는 거예요. 폐지로 안 보고. 왜냐면 이전에서 영업할 수 있는데도 얘가 안 해. 이전을 안 하고 그냥 접어. 그러면 이거 폐지로 안 보는 거야. 휴업으로 보고 휴업에 따른 보상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전했느냐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이전이 가능한데도 이전을 안 하고 접으면 폐지로 안 보고 휴업으로 보고 보상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거 중요 1번. 네. 자, 1번만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그 12번도 잠깐 체크하세요. 12번 뭐예요? 근로자의 임금 손실이죠? 공익사업 시행 때문에 뭔가 쉬거나 실직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근로자의 임금 손실. 뭘 편작한대요? 평균임금. 요새 말 많은 최저임금 아닙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 자, 그 다음에 손실보상해주는 방법 관련된 얘기를 보죠. 손실보상 방법. 자, 역시 공익사업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원칙. 일단 두 줄을 쭉 푸니까 누가 보상하는 거다? 두 줄은 일단 읽어보죠. 사업 시행자가 보상을 해주는 거고, 보상은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게 원칙이고, 보상액을 지급하는 건 사업 시행 전에 먼저 보상금 줘야 되는 선불이 원칙이고, 일시의 전액을 보상금 다 주는 게 원칙이고,
재산 소유자 개인별로 보상금 지급해 주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법조문들을 또 쓰겠어요. 자, 첫째 줄. 사업 시행자가 보상해야 되는 게 원칙. 그죠? 뭐 이건 가볍게 생각하세요. 사업 시행자가 보상하는 게 원칙. 여러분 사업 시행자는 국가일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일 수도 있고 LH공사 같은 공공단체일 수도 있고 민간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사업 시행자는 자, 이때 셋째 줄 오른쪽에 다만 거기 밑줄 쳐주세요.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는 재산 침해하는 거죠. 사업 시행을 해서 사업 시행자와 사업 시행으로 이익 얻는 자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응? 그럴 때는 누가 보상해야 된다고 본다? 이익 얻은 자, 응? 수익자가 보상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현금 보상. 어디 가나 쉽게 융통할 수 있는, 쉽게 쓸 수 있는 현금으로 보상을 하는 게 원칙이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긴 원칙.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사전 보상 내지 선불 원칙. 거기 법 좀 읽어보세요. 언제 보상금 줘야 돼요? 사업 시행자는 원칙이 해당 공익 사업을 위한 공사 착수 전에 보상금 전액 주라 그랬죠. 그러니까 시점은 보상금 지급해야 되는 시점은 공사 착수 전에. 응? 그리고 보상금은 할부로 주는 게 아니라 원칙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일시에 전액을 다 주는 게 원칙이다. 근데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그 밑줄 쳐주세요. 다만 좀 줄여서 공부하면 천재지변 시 토지 사용 이렇게 좀 줄여서 공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복구한다든지 뭐 이런 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뭔가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 같은 거 설치하기 위해서 개인 땅을 뭔가 강제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 천재지변 일어났을 때 개인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한대요? 급박하잖아. 그러니까 먼저 뭐 보상금 먼저 주고 사용에 따른 보상금 먼저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땅을 급하니까 사용 먼저 하고 나중에 보상금을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지변 시 토지 사용 같은 경우는 뭐야? 후불이 가능. 보상금 나중에 줘도 된단 말이야. 대신에 어떻게 돼요? 화살표. 이자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주는 대신에 이자는 지급해야 된다. 응? 이자. 그 다음에 개별불 원칙은 첫째 오른쪽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그러니까 재산 소유자 개인별로 지급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느 마을에 전체가 이제 토지 수용이 된다. 그럼 뭐 이장님한테 마을 사람들 그 보상금 주고 나눠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개별적으로 다 줘야 된다 이거예요. 응? 그 다음에 일괄보상 그 내용 다 체크하세요. 일괄보상 어떻게? 사업 시행자는 동일한 사업 지역에 보상 시기를 달리하는 동일한 사람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요구를 하면 한꺼번에 보상금을 다 지급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대로 통째로 시험에 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의정부 지역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디를 하는데 아파트를 여러 짓는데 뭐 이렇게 나눠져요. 여기 제1지구, 응? 여기 제2지구 이렇게 뭐 구역을 나눠갖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응? 근데 A 땅이 여기도 있고, 응? 여기도 있어. A 땅이 여기도 이만큼 있어. 여기도 있고. 그런데 여기부터 먼저 공사를 해요. 사업, 응? 공사 착수 1지구부터. 이럴 때 그러면 사업 공사 착수하면서 전에 A한테 땅값 보상해 주겠죠? 근데 A가 뭘 요구해? 여기 아직 사업 시작 안 했지만 여기 있는 땅도 아예 한꺼번에 보상해 줘라. 아예 다 받았고 나 이주하게. 요구하면 한꺼번에 해주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 다음 마지막 사업 시행 이익과의 상계 금지 이 규정도 꼭 읽어두세요. 마지막 끝에 가면 어떻게 상계할 수 없다 그랬죠? 이런 경우잖아. A 땅이 이렇게 있어요. A 땅이 이렇게 있는데 자, 공익사업 시행지구로 요만큼 들어갔어요. 요만큼 A 땅이 이만큼 많이 남았어. 그런데 여기에 시청이 왔다든지 뭔가 좋은 시설이 들어섰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나머지 땅값 오르겠죠?
그럼 사업 시행자가 야, 너 이거 땅 수용되고 땅값 수용한 거 보상금 당연히 주죠. 그런데 보상금을 이 땅값 보상금 주면서 야, 너 이 남는 땅 시총 들어서 땅값 올랐잖냐? 그거 좀 상쇄시키자, 까자. 이거 못 한다는 거지. 공익사업 시행으로 땅값 이거 잔여지 가격 올랐다고 보상 금액에서 이거 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상기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 1번 들어갔죠? 1번 또 체크하세요. 자, 1번을 쭉 읽어보시면 셋째 줄 끝에 밑줄, 보상을 먼저 안 해주고 뭐 했대요? 보상 먼저, 아까 공사 착수 전에 보상 먼저 해줘야 된다고 돼 있잖아. 응? 근데 읽어보니까 보상 먼저 안 해주고 공사 시행했대요. 그러면 위법이야. 법 어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 넷째 줄 끝에 이거는 불법행위 구성한다. 이게 바로 고의과실에 위법행위란 뜻이에요.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고, 그러면 피해자는 뭐 요구하게 되는 거야?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도 그는 실질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한다. 청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뜻입니다. 응? 이해되시죠? 아니, 공사 착수 전에 먼저 보상금 줘야 되는데 보상금 주지도 않고 공사부터 착수했다면 그건 위법한 행위고, 피해자는 보상해달라고 청구했다 해도 그 내용은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 1번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1, 2번이 다 마찬가지예요. 1, 2번 같은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판례 또 체크하세요. 4번을 보면 자, 셋째 줄에 미쳤는데 재결 절차에서 정한 보상액과 소송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이 수용할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이상 지연손해금은 이자라고 생각하세요. 이자 당연히 발생한다. 이자 줘야 되는 거. 응?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우리가 이거 좀 이따가 설명할 거라서 미리 합니다.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보상금 정할 때 먼저 뭐부터 할까요? 협상을 먼저 해요. 협의. 응? 근데 협의가 안 돼. 이게 합의가 안 된단 말이야. 응? 이럴 경우 사업 시행자가 여기 이제 관할 토지 수용회, 그러니까 지방 토지 수용회라고 할까요? 지방 각 시도마다 있어요. 여기다가 토지 수용 위원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요. 야, 우리가 이게 합의가 안 되니까 결정해달라. 응?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갖고 결정을 내렸어요. 이 결정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수용 재결한다 그래요. 수용 재결. 수용 재결이란 걸 해요. 근데 여기서 결정이 나왔는데 보상금 100만 원 주라고 결정 나왔어. 응? 토지 수용인에서 보상금 100만 원 주면 된다 결정 나왔어. 토지 수요자 너무 적다 열받았어. 그럼 뭐 할 수 있냐? 보상금 더 달라고 소송할 수 있어요. 그때 소송 갔더니 법원에서 야, 보상금 150 줘야 돼 결정 내렸어. 토지 수용위원회는 보상금 100만 원 주면 된다고 결정했는데 승복 못해 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냈더니 법원은 150만 원 보상금을 줘야 된다. 그럼 차액이 얼마야? 50만 원. 50만 원 추가로 줘야 될 뿐만 아니라 원래는 결과적으로 보면 원래부터 150만 원을 보상금으로 줬어야 되는데 안 줬잖아. 100만 원만 줬잖아. 그러면 50만 원 주고 이자도 50만 원 먼저 안 준 거에 대해 같이 안 준 거에 대해서 이자도 쳐서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자 줘야 되는 게 당연히 발생하는 거다. 응? 이해되시죠? 예, 4번 체크.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쌍가루 2번은 예외에 써놨죠? 원래 뭐로 하는 게 원칙이야? 보상은 돈으로, 현금으로 보상금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으로 보상할 수도 있어요. 응? 채권으로 보상하는 거는 증서 주는 거야. 몇 년 뒤에 보상금 얼마, 이자까지
쳐가지고 몇 년 뒤에 보상금 주겠다. 그래가지고 증서로 주는 거예요. 현금이 아니라. 응? 채권 보상도 있을 수 있고 또 오른쪽에 보면 현물 보상이 있죠. 현물이니까 뭐 땅을 수용하고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해 준다든지 건물을 다른 건물로 보상해 준다든지 그죠? 응? 그런 거죠. 뭐 상가를 다른 상가를 분양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현물 보상도 허용되기도 하고 매수 보상이란 것 사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별로 신경은 많이 쓰지 마세요. 아까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A 땅이 있는데 괜히 이거를 여기 A 땅이 이렇게 있는데 A 땅이 뭐로 지정된 구역 안에 있냐면 밑으로 해야 되지. 뭐로 지정된 구역 안에 있냐면 개발 제한 구역. 응?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다 개발 못하게 묶여 있는 땅이라 공시지가도 되게 낮습니다. 그죠? 그러면 A가 여기 땅 이제 뭐 팔거나 어떻게 하고 떠나고 싶어. 그럼 팔려고 내놔. 누가 살까요? 개발 못하게 묶인 땅이니까 안 살 거야. 응? 안 사거나. 그러면 팔리지도 않아. 개발 묶여서 팔리지도 않아. 그럼 얘는 이 땅 팔아갖고 돈 가지고 보태가지고 뭐 어떻게 딴 데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야. 응? 이게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주면 자기가 여기다가 뭘 건물을 짓고 뭘 할 텐데 그것도 못하게 묶여 있고 다. 열받잖아. 그렇다고 이거 개발도 못하게 묶어놓고 이거 보상 주는 것도 아니고, 응? 열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 A가 여기가 C 지역이다 보면 시장한테 뭐예요? 야 이거 사줘. 요구하면 시장이 의무적으로 사줍니다. 응?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사줘요. 그게 바로 매수 보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달라고 요구하면 사주는 거. 응? 근데 사실은 이거 뭐 수용하고 보상금 주는 거와 마찬가지지. 현금으로 보상금 주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현금 보상의 변형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보시고 채권 보상만 하나 좀 검토해 보자. 자, 채권 보상은 우선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떤 공공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또는 부재지주 토지이거나 등등 주어서 그러면서 그 토지에 대한 땅값 보상금이 1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1억까지는 현금으로 주고 보상해주고 1억을 초과하는 보상 금액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죠? 응? 그런데 이 항이 중요한 거예요. 이 항은 첫머리 뭐였어요? 토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이게 중요한 키워드. 토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자 똑같은 조건 마지막 결론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반드시 의무적으로 채권으로 보상금 주도록 돼 있어요. 그죠? 토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1억 원까지만 현금으로 보상금 주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채권으로. 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놨을까요? 보상금이 막 수십억, 막 수백억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상받은 돈으로 이 사람이 또 멀리 잘 안 떠나. 그 부근 지역에 또 땅 사고 건물 사고 하면 거기가 막 이게 또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막 급등하고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현금으로 안 주는 거야. 채권으로. 그죠? 근데 이 채권으로 주는 게 또 논란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제일 좋아하는 게 상품권 주는 게 좋아요? 아니 상품권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현금이 제일 좋잖아. 근데 채권은 그 증서일 뿐이야. 예를 들어서 5년 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떤 거 선호해? 지금 1억 현금 1억. 응? 그다음에 자 1년 뒤 1년 너무 짧다. 5년 뒤 뭐야? 그 1억 5천. 5년 뒤. 자, 둘 중에 어떤 거 원해요? 지금 현재 지금 바로 1억 받는 거 좋아? 아니면 5년 뒤에 1억 5천 받는 게 좋아? 5년 뒤 1억 5천 받는 거요? 왜 더 좋아요?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알아? 지구가 망할지도 모르는데
이게 사람마다 선호가 다르죠. 응? 이게 선호가 다른데 이거 뭐 되게 많이 준다. 이게 너무 많다. 1억 2천 정도로 하자. 1억 2천이라도 이거 좋아요? 응?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말고 난 지금 당장 1억 현찰로 1억 받는 게 좋아.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자, 이거는 이게 이렇게 주는 거는 확실하게 5년 뒤에 확실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 자, 또 물가가 안정이 돼 있어야 돼요. 액수는 1억 2천 준다 그러는데 물가 그러면 20% 더 얹어주는 거네? 20%? 근데 물가가 막 인상돼 가지고 5년 지나니까 토탈 지금보다 30% 물가 인상돼 있어. 그럼 오히려 1억 가치도 안 되는 거예요. 저게 9천만 원밖에 안 될 거야 아마. 그죠? 응? 그렇게 물가 인상이 많이 일어나는, 이렇게 물가가 많이 인상되는 그런 사회라면 이게 오히려 보상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갖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채권 시장이 제대로 발달도 안 돼 있고, 응? 또 사회도 불안하고 뭐 물가 인상도 높은 나라에서는 이렇게 채권으로 보상하는 건 문제가 있다.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저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응? 뭐 등등해서 약간 논란이 있어요. 만약에 1억 2천으로 증서 1억 2천짜리 증서를 받는 거지. 5년 뒤에 1억 2천 준다고. 근데 급하게 돈 수천만 원 써야 될 일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증서를 갖고 팔아야 돼. 소위 깡을 해야 돼. 그죠? 그러면 이거 1억 2천짜리인데 5년 뒤에 1억 2천 받는 겁니다. 근데 난 당장 현금이 필요해. 그럼 1억 2천짜리 얼마에 사겠어? 7, 8천? 그렇게 많이 까나요?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좀 돈이 많은 사람은 뭐 5년 기다리면 1억 2천, 그러니까 2천 더 받잖아. 그러니까 뭐 따져보고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9천 정도 사겠소. 그러면 할 수 없이 9천에 1억 2천 증서를 팔아야 돼. 그러면 현찰로 1억 받는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또 불리하잖아. 막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 채권으로 보상하는 제도가 이게 헌법에 평등원칙에도 위반되고 등등 이게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옆에다 채권 보상 옆에다 요거 추가. 이거에 대해서 채권 보상 제도 보상제에 관해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 채권 보상제에 관해 뭐예요? 위헌 논란 있다.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음. 응? 논란이 있음. 그러나 뭐야? 아직 이것이 위헌이다 합헌이다 뭐 판결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다만 이에 관한 판례는 없음.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례는 없음. 아직 없음. 학자들끼리만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판례는 없음. 왜 이 얘기를 하면 시험 문제 판례가 위헌이라고 판정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없는 걸 막 있는 것처럼 그렇게 출제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75쪽으로 가보세요. 675쪽 가면 자, 보상금 결정 방법 나왔어요. 자, 그러면 쌍거 1번 보상금 결정은 왼쪽에 굵은 글씨 어떻게 결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당사자 간의 협의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협의를 먼저 갖추게 돼 있어요.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손실보상은 사업 시행자와 피해자, 손실 입은 자 간의 협의해서 정한다. 반드시 이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협의를 해서 합의가 되면 어때요? 그러면 계약서 쓰는 거지. 그죠? 그리고 계약서대로 보상금 주고 끝나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러면 그런 얘기 쭉 하는데 동그라미 2번 판례는 이거 계약 작성하면 이거 뭔 계약으로 본다고?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끝에 거기 밑줄 쳐주세요. 협의에 의해서 계약 맺은 거 있죠? 이 계약의 성질에 대해서 뭐로 본다? 통설하고 판례가 입장이 다르죠? 판례는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어요. 그거 중요. 판례 입장. 그러면
협의 거쳤는데 합의가 됐으면 문제가 없는 거야, 계약이. 뭐 근데 안 돼, 이게. 협의가 안 돼. 합의가 안 된다든지 또는 이게 협상을 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 어디 갔는지 못 찾겠어. 문서상에서는 A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인데 행방불명이야. 협의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도 마련해서. 그래서 밑에 토지 수용인의 재결 동그라미 1번 봐요. 뭐라고 돼 있어? 당사자 간에 협의가 성립 안 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 이거 토지를 수용할 만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인정한다 라고 이제 발표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 승인에 결정 내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응? 동그라미 1번 중시. 근데 여기에 핵심 단어가 또 뭐 있냐면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결정해달라고. 사업 시행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와봐요. 여기 와보면 지금 당사자가 누구야?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죠? 그런데 둘이 협의가 안 되는 거야. 또는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그러면 사업 시행자만이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거지. 얘는 토지 소유자는 여기다가 결정해달라고 신청 못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업 시행자만이 신청할 수 있어요. 토지 소유자는 X야. 응? 거기 포인트.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하는 거야?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자하고 협의가 안 되는데 사업 시행자가 신청을 안 해.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한테 야 빨리 신청해, 이것만 요구할 수 있어. 그래서 동그라미 2항 밑줄. 토지 소유자는 뭐만 할 수 있어요? 사업 시행자에게 빨리 토지 수용인의 재결 신청해라 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응? 그러면 청구를 받은 사업 시행자는 60일 안에 토지 수용인의 재결 신청을 해야 된다. 그죠? 요거 중시. 결국 토지 소유자는 직접 토지 수용인에 결정해달라고 신청권이 없어요. 사업 시행자한테 빨리 신청하라고 요구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걸 중시. 그러면 자, 토지 수용인의 재결로 가요. 그러면 자, 이게 왜 동글뱅이가 여기를 왜 중간을 쳐놨는지 모르겠네. 줄을, 그죠? 가로줄이. 예전 책에는 없고 새 책에는 가로줄이 들어가 버렸어. 난 이런 적이 없는데. 응? 자, 3항. 그러면 토지 수용인은 결정 내려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서 접수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고 14일 안에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하고자 쭉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거야. 응? 그럼 넘어가요. 그러면 4항을 볼까요? 토지 수용인회가 뭐라고 결정해? 수용제의를 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사업 시행자는 얼마의 보상금을 주는 거를 조건으로 해서 토지를 수용권을 가져간다라고 이제 결정한단 말이야. 그러면 토지 수용회가 그런 재결을 하면 사업 시행자는 재결서에 기재된 토지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한테 지급을 해주거나, 근데 토지 소유자가 안 받을 수도 있죠. 응? 직접 토지 소유자한테 지급해주거나 공탁, 즉 법원에 맡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보상금. 읽고 지나가세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그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6항을 중시하세요.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 시행,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 안에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응? 단 뭐만은 손실보상의 경우, 그러니까 보상금에 있어서는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 보상금 더 많이 줘라, 증액 결정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동글뱅이 6항이 중요한 거는 이 토지수용인회가 결정을 할 때는 당사자들이 신청한 범위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보상금만은 어떻게 돼? 신청 범위를 넘어서 더 많이 보상해줘라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증액 재결할 수 있다고. 응? 그게 특이한 거니까 보줄 위해요. 그럼 판례 1번은 아까 뭐 했다 그랬어요?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해가지고 계약 맺는 거 판례는 뭐로 본다 그랬어요?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1번 판례 중시하면서 자, 이 보상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 간의 보상에 관한 합의는 사법상 계약이라고 두째 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사법상 계약. 그러면 여러분 사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로 자유롭게 맺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셋째 줄 합의로 법이 정한 보상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보상금을 정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밑에 가면 어떻게 돼요? 밑줄 합의 내용이 법이 정한 보상 기준에 맞지 않아. 응?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응? 추가로 법에 따른 보상금 청구할 수는 없다. 응? 네, 1번. 자기네가 자유롭게 합의했잖아, 보상은. 예를 들면 법이 정한 보상 기준보다 더 적게 보상금 받는 것으로 합의했어, 토지 소유자가. 그래도 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더 적게 받는 거로 돼 있다. 더 달라. 이거 청구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계약이 따로 취소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한은 그 계약이 유효한 이상은 그 다음에 2번 판례. 2번 판례 보면 첫째 끝에 어떻게 됐어요? 토지 수용위원회가 수용 재결. 그러니까 아마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하고 협의가 안 된 거지.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위원회 결정해달라고 신청했지. 토지 수용위원회가 보상금 얼마로 한다 결정을 내까지 내렸는데 토지 소유자하고 사업 시행자가 다시 합의를 했대. 보상금 얼마로. 응? 다시 할 수 있대요. 보상금. 토지 수용위원회가 수용 재결 있고 난 후에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뭐야? 보상에 관해서 임의로 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네, 그거 아직 최근 판례라 시험에 쓰이지는 않았지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판례도 체크. 그러면 야, 여기에요.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먼저 이거 토지 수용인의 재결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협의를 해야 되잖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어느 때는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불가능할 때는 그다음에 이제 신청해서 재결로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 3번 첫째 끝에 법이 정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재결 신청해갖고 재결로 결정하는 거예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라는 거는 모두 포함해. 응? 토지 소유자가 보상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 시행자가 보상 대상 아니야 이러면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협의를 하지 않아서 결국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시킨다. 응? 그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림을 토대로 자, 둘이 사업 시행자 토지사하고 협상이 안 돼. 협의가 안 돼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위원회 신청. 그래서 여기서 얼마의 보상금을 주는 걸로 해서 토지 수용한다. 결정. 그런데 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봅시다. 토지 소유자가 이 결정에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보상금 너무 적다든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불복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 이의 신청이라고 써 있죠. 근데 이의 신청 밑에 뭐라고 써놨어? 임의적 절차. 그러니까 뭐야? 반드시 해야 돼? 안 해도 돼. 선택사항이야. 그러면 이의 신청 어디다 하는 거야? 얘를 우리가 얘도 할 수 있고 원래는 사업 시행자도 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도 할 수 있는데 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봅시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어디다 이의 신청해? 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면 얘가 이의 신청이라는 걸 해. 그러면 어디냐면 우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고 있어요. 응?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고 국토교통부에 있어요. 여러분 그 전 페이지에 내가 다 써놨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고 하는 게 국토교통부에 있습니다. 이 지방토지수용회는 각 시도에 있어요. 시도마다 위원회에다가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청을 받아 다시 결정. 요거 하는 거를 이의 신청을 받아 결정한 거를 이의 재결이라고 부릅니다. 응? 요 방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의 신청이 내가 선택사항.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읽어볼까요? 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
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거쳐 중앙토지수용회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그치세요. 응? 두 줄만. 셋째 줄 끝에 넷째 줄 이의 신청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 재결서 받은 거 안날부터 30일 안에. 응? 30일 이내 해야 됩니다. 자, 그거 아직 여러분들 행정심판 안 배웠지만 그 밑에 화살표 그거 꼭 같이 겸해서 공부하세요. 여기서 표현은 이의신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법에서는. 하지만 원래 의미로 이의신청은 결정을 내린 해당 행정기관에다가 재심사해달라고 신청하는 게 원래 이의신청이에요. 그리고 원래 행정기관보다 상급기관에다가 재심사해달라고 신청하는 게 이게 보통 행정심판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의신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 내린 거에 대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 상급기관에 다시 심사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행정심판 청구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의신청은 성질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 응? 뭐 이런 의미. 이거 알아두시면 조금 이따 설명하는데도 의미 있어요. 자, 그럼 뭐 이의신청 받은 중앙토지위는 지방토지위에서 내린 재결에 대해서 뭐 동그라미 2번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 변경하는 결정을 다시 내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고 2항은 넘어가시고 자 1항만 그렇게 공부하고 뒤로 갑니다. 자, 근데 이의신청은 꼭 해야 되지는 않아도 되는데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갔다가 승복 못하겠으면 다시 뭐 하면 돼요? 이걸 거친 다음에 다시 행정소송, 응? 소송 가도 돼요. 근데 이렇게 가도 되고 요 경로로 갔다가 결정 받아갖고 승복 못하면 다시 소송 가도 되고 처음부터 어떻게 가도 돼? 바로 소송을 내도 돼요. 응? 이건 선택사항으로 돼 있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선택이에요. 선택. 또는 이렇게 바로 가든지 이렇게 바로 가든지 이 경로를 통해서 가든지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소송 가는 거예요. 응? 소송 가는 거 공부해보죠.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중요합니다. 자, 사업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내린 재결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때는 자, 이것도 숫자들 다 유의하면서 재결서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요거는 어떻게 돼? 이 신청 안 거치고 바로 소송 갈 때는 여기서 결정서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소송하는 거고, 응? 만약에 이 신청을 거치면 요거 아까 결정서 받은 날로부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30일 안에 이 신청하죠? 그러면 이 신청에 대해서 재결서 나오죠? 이재결. 이재결서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또 30일. 그러니까 통 합치면 60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30일, 30일 이렇게 하고 처음부터 가면 60일 안에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응? 응. 이때 소송은 소송하는 자가 뭘 다투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응? 응. 그래서 그 화살표 보면 수용 재결에 대한 불복은 항고소송으로, 보상액 재결에 대한 불복은 당사소송으로 한다. 이게 좀 소송 안 배웠는데 이런 모르는 용어 나오죠. 처음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야? 이 토지 소유자가 내 땅을 뺏어가도 된다. 이 수용 결정.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해서 뺏어가도 된다는 결정 그 자체에 불만이야. 내 땅을 뺏어가도 된다고 결정한 거에 불만이면 그 결정을 위법이다, 취소해달라 이렇게 항고소송으로 행정소송 중 공권력 행사 다투는 항고소송으로 싸워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토지 소유자가 내 땅 뺏어가도 된다는 결정은 내가 받아들인다. 다만 뭐만 불만이냐? 보상금만 불만이야. 보상금이 너무 적어서 그거만 불만. 그러면 땅 뺏어가도 된다는 결정은 놔두고 보상금만 더 달라고 다투는 소송은 동그라미 3번으로 하는 거고, 응? 동그라미 2번은 내 땅 뺏어가도 된다는 결정 그 자체 이제 불복해서 싸우는 거. 응? 자, 이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수용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내 땅을 뺏어가도 된다 하는 결정 그 자체에 불만이 있으면 이제 취소소송 같은 항고소송으로 가야 돼요. 응? 이때 중요한 게 있는데 시험에 이때 보세요. 이 사람이 이
바로 소송 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 갖고 소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의 신청을 거쳐서 소송을 가면 이걸 갖고 이거가 잘못됐다고 소송해야 돼. 이의 재결이 잘못됐다고 소송해야 돼. 응?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은 뭐 갖고 소송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뒤에 행정소송 공부하면 원처분을 가지고 소송하라는 그걸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표현은 다 수용, 재결, 이의 재결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상급기관에다가 판정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거고, 그러면 요게 제일 처음에 행정기관이 공권력 행사해서 법집행한 조치예요. 이게 원처분의 성격을 갖는 거예요. 원래의 처분. 이 원처분이 잘못됐으니까 재심사해달라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서 내린 결정이니까 이게 행정심판의 판정, 이거를 재결이라고 한다.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격을 갖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나라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뭐 갖고 소송해야 된다고요? 원처분. 따라서 자, 이 소송하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가 이의 신청을 했고, 이 원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고 재결이 나왔는데 이거 승복 못한다고 소송한다면 뭐 갖고? 원처분이 뭐라고요? 응? 이거잖아요. 이거 수용 재결. 그래서 요거 동그라미 2번 읽으면서 뭘 갖고 소송해야 된다? 둘째 줄 원처분주의에 따라 수용 재결을 소송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응? 수용 재결. 이의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하면 안 돼요. 이게 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말 때문에 짜증날 것 같아. 다 재결자가 붙어 있는데, 응? 그건 이제 법에서 쓰는 용어고, 성질을 갖고 말하면 이게 원처분 성격이야. 수용 재결이. 이의 재결은 원처분 성격이 아니라 행정심판 청구에서 나온 판정, 행정심판의 재결 성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서는 그게 중요합니다. 원처분주의 원칙에 따라서 수용 재결을 소송 대상으로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수용 재결 원처분 누가 내려면 지방토지수용회는 내린 거야. 지방토지수용회를 피고로 해서 취소해달라. 뭘? 수용 재결을 취소해달라. 이러고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요게 포인트고요. 자, 동그라미 3번. 보상금만 불만 있으면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 증액 청구하는 소송을 하고, 저 사업 시행자는 보상금이 너무 높게 결정됐으면 보상금 감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죠. 응? 그래서 묶어서 보상금 증감 소송인데, 자, 요거 법조문 되게 중요해요.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 소유자일 때는 누구를 피고로 하래요? 사업 시행자를. 사업 시행자일 때는 누구를 피고로 해라? 사업 시행자가 소송을 한다면 토지 소유자를 피고로 한다. 응? 중요합니다. 요 법조문이 매우 중요해요. 이런 거를 형식적 당사소송이라는데 뭐 그것까지는 할 필요 없고, 피고를 누구로 해서 소송해야 되느니. 응? 근데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여러분 보세요. 보상금 결정을 누가 했어요? 토지수용회가 했어요. 그럼 보상금이 너무 적게 결정됐다고 토지 소유자가 불만? 그러면 보상금을 적게 결정한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보상금 잘못 결정했다고 싸워야 되는 게 원칙인데, 법은 그렇게 싸우지 말라는 거야. 그 토지수용위원회가 잘못 결정했다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싸우지 말고 보상금을 지급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업 시행자를 직접 상대로 해서 보상금 더 주라고 판결해 주세요 하고 소송을 하라는 거야. 응? 그래서 동그라미 3항에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 증액 청구하는 소송을 한다. 이렇게 되면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하면 안 되고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다 뺀 거야, 피고에서. 그리고 뭘 중시. 그 다음에 판례가 이렇게 나오는데 3번 3번 판례 중시하세요. 3번을 보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쭉 얘기해. 여기서 이의 신청하는 건 실질적으로 뭐 하는 거래? 행정심판 청구하는 거와 같은 성질이다. 응? 그런데 뒤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테지만 행정심판 청구할 때 처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행정심판 청구해야 되죠? 취소해달라고?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법 원래 90일 안에 청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며칠 내에 청구하라고 돼 있어요? 이의 신청 며칠 내에 하래? 30일. 재결서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하라고 돼 있죠. 이의 신청. 3분의 1 기간으로 줄여놨네? 이게 왜 이렇게 짧게 해놨냐? 문제 삼은 거죠. 그랬더니 이거는 일종의 이쪽 분야에서 좀 더 신속히 빨리 확정 짓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자가 그렇게 정해놓은 거다. 입법자의 재량으로. 그래서 특별법이다 이거야. 그래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 법 여기 지금 옛날 이름 법 토지수용법이 옛날 명칭이 법이고 지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내용은 별 차이 없고 그래서 그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규정이 없는 건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근데 특별한 규정을 뒀잖아. 90일 이내에 청구하라고 돼 있지 않고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걸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자,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 정도 하세요. 새 책 갖고 있는 분은 9번 판례를 체크해 두시고 읽어 두시고.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기타의 손해 전보 제도라고 하는 영역이 있긴 있는데 거의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고 있어서 글쎄 이거를 꼭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이 약간 있어요. 이걸 할래도 이것도 시간을 꼭 잡아먹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손실보상 하나만 제대로 하시죠. 기타의 손해전보제도는 다음 시간에 간략히 언급은 하고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나오는 것들이 두 가지는 우리나라하고 상관도 없는 거고 독일 얘기고 그다음에 두 가지만 조금 우리나라와 연관이 있는데 간략히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네.